고1 토요일 문법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문장 구성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품사 다음 부분은 건너뛰고 했었어요. 그 건너뛴 부분을 오늘 보려고 그래요. 72쪽 펴면은 단어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 단어의 의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 품사를 할 때는 단어를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들에 따라서 9개의 품사로 나눴었죠. 네, 이번에는요,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의미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5개로 한번 분류를 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책에 보면은 다의 관계, 동의미 관계, 반의 관계, 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은 다이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다이어. 다이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나왔던 얘기라서. 자, 다이어라는 것은 의미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을 다자에 뜻 의자를 썼어요. 의미가 많은 단어예요. 자, 얘네들은 이 다이어는 다의 관계를 띠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다의 관계를 띠고 있는 단어들을 다이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이어는요,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졌대. 자, 많은 의미를 가졌다. 이 이름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 많은 의미들이 서로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들이 각각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 보니까 손이라는 예시가 나와요. 손. 자, 이 손을 사전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전에 찾아보면 손 1번도 있고요. 손 2번도 있어요. 자, 손 1번만 우리는 한번 찾아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손 1번을 찾아보면 우선 품사 적혀 있겠죠. 명사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얘 밑으로 각각의 뜻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치? 우리 책에서는 4가지의 뜻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신체의 일부분, 그러니까 팔목,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자, 이런 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손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의 뜻은 뭐냐면 일손이란 뜻이 있네. 자, 일손. 예시를 보니까 손이 부족하다. 자, 있죠? 진짜 이 손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자, 세 번째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예시를 보면은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 등의 범위를 얘기할 때도 손이라고 하네요. 예시 보면은 합격은 내 손에 달려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손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4가지가 여러 개의 의미는 맞는데 각각의 뜻이 서로 관련성이 없이 동떨어져 있어요? 아니죠. 다 관련이 있단 말이야. 신체, 손.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지. 자, 신체 일부분, 손. 자, 이 뜻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들, 일손이라든지 힘, 노력, 기술, 영향력, 권한의 범위, 이런 뜻들이 다 확장된 범위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애들을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있지. 주변 의미가 확장되는 거. 자, 이런 애들을 바로 다이어다, 다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런 애들은요, 중심 의미랑 주변 의미랑 서로 관련성이 있다, 없다? 관련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 이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손과 이 나머지 일손, 힘, 노력, 기술 이런 주변 의미들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이라는 한 글자가 여러 개의 관련된 의미들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각각 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까? 우리 손 말고 머리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도 역시 명사야. 머리 1번을 찾아보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신체 일부분 있지. 우리 이 머리. 자, 여기 머리통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미니가 머리를 긁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 능력.
판단 능력. 자, 이때도 우리 머리 좋다라고 할 때 있지. 민이는 머리가 좋다 할 때 이때 생각과 판단 능력도 머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을 얘기해요. 민이는 머리가 길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헤드라는 중심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파생되어 있죠. 주변 의미다 라는 겁니다. 서로 관련성이 드러난다. 그쵸? 서로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이어고요.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하나의 단어로 처리합니다. 그쵸? 자, 손 1번이라는 하나의 단어, 머리 1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작은 번호들로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게 다이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동음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얘랑 같이 비교할 거리가 많거든요. 다이어랑 동음이어는 비슷한 것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동음이어라는 거는요. 동음, 같은 음이야. 자, 소리는 똑같아. 그런데 이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을 동자에 다를 이자예요.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얘네들은 일단은 관계로 따지자면 동음이 관계라고 하겠죠. 자, 얘네들은 말소리는 같은데 뜻은 서로 다른 단어들. 자, 이런 애들을 동음이어다, 동음이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얘네들은요. 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요. 여러 개의 뜻이 있지. 근데 이 여러 개가 서로 관련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생김새는 똑같아. 자, 볼까? 배 1, 배 2, 배 3. 자, 이런 생김새들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 달라. 자, 배 1번은 뭐냐면 이 사람의 배. 배 2번은 뭐냐면 돛담배 할 때 탈 것의 배. 그다음 배 3번은 과일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요. 그쵸? 그냥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뜻들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 이고요. 사전에서 각각의 단어들로 처리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로 처리를 했잖아. 여기서 보면은 배 1, 2, 3 각각의 다른 단어로 처리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지. 사전에서 각각 다른 단어로 처리한다. 자,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쌤이 다이어 얘기를 할 때 손 1과 손 2를 적어놨네. 그치? 자, 손 2는 여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냐? 손님이란 뜻이야. 손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체의 손 혹은 여기서 확장된 다른 의미들이랑은 완전 다른 의미가 또 있네. 그치? 손 1과 손 2는 어떤 사이? 얘네들이 바로 동음이 사이구나, 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배 1, 2, 3처럼.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았을 때 하나의 단어 밑에 여러 가지 딸린 의미들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이 각각의 다이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손 1과 손 2처럼 혹은 배 1과 2와 3처럼 서로 다른 단어들로 처리될 때 이런 애들을 동음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고 얘네들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우연히 그냥 생김새만 똑같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너무 쉽죠? 다이어와 동음이어 이렇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단어 간의 의미관계라고 해서 이제 유의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유의관계 볼까요? 유의관계 많이 들어봤지. 얘도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다라고 하는데 자, 유의라는 말은 유사한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유사한 거. 그러니까 비슷한 말, 한마디로 비슷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면은 얘들은 소리는 달라.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어때? 비슷한 의미를 갖는 관계를 바로 유의관계라고 하는구나. 자, 여기 예시를 보면은 not
얼굴, 면상 이런 거 있지. 다 비슷한 말이지. 그 다음 이, 치아, 이빨 비슷한 말이야. 죽다, 사망하다, 숨지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들끼리 교체가 가능해. 그치? 우리 이런 거 있지.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이런 것들 있지. 다. 자, 너의 얼굴이 예쁘다 해도 되지만 너의 얼굴이 아름답다, 너의 얼굴이 곱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도 별로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교체가 가능한데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교체가 안 될 때도 있다. 자, 이런 예시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문맥에 따라 서로 교체해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빼다와 뽑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둘이 유의 관계란 말이야. 얘는 박혀있는 거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얘는 박혀있는 것을 잡아당겨서 빼내다. 이런 뜻인데 뜻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보면은 못을 빼다도 가능하고요. 못을 뽑다도 가능해. 둘 다 되네. 교체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안 되냐면은 이거 봐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 라고 할 때 주머니에서 손을 뽑다 가능해요? 안 되네. 여기서는 빼다만 되네. 그치? 또 하나 더. 들판에서 풀을 빼다. 어때? 풀 빼다 안 돼. 풀을 뽑다만 가능하죠? 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교체가 안 될 때도 있구나. 이런 거 간단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 가세요. 옆 페이지 가니까 자, 반의관계라는 것은요. 이 반의관계를 띠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의미가 반대된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데 단 서로 짝을 이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책의 예시 한번 보세요. 출석과 결석, 낮과 밤, 남극과 북극,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데 짝을 이루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반의어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요거 3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생소한 말이 나와 의미 자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의미 자질이라는 것은 의미 요소, 특징, 성격 이런 걸로 생각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우선 이 두 단어 사이에는요.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단어, 짝이 되는 단어 사이들에는 다양한 의미 자질들이 존재합니다. 의미 자질은 의미 요소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서 단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른 경우. 자, 이럴 때를 반의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예시를 보면은 쉬워요. 자, 쌤은 소녀와 소년 요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책이랑 좀 다르게. 자, 소녀와 소년은 분명한 반의 관계입니다. 그쵸? 반의어잖아.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어떤 거냐면 우선 생물 자질에서는 둘 다 똑같네. 소녀도 생물, 소년도 생물이야. 자, 그 다음에 소녀도 동물이고 소년도 동물이야. 그 다음에 나이 자질에는 어때요? 나이도 얘도 0하고 얘도 0해. 그치? 그 다음에 결혼 여부의 자질에 대해서는 어때요? 얘도 미혼이고 얘도 미혼이야. 그런데 뭐 하나가 다르지? 성별 자질에서 생각해보세요. 얘는 여성이고 얘는 남성이구나. 아, 다 똑같은데 얘네만 다르구나. 자, 다양한 의미 자질들 중에서 단 하나의 자질만 다른 이런 경우를 반의관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여자와 남자 그 예시에서도 보면은 단 하나 성별만 다르죠. 여성과 남성이라는 그 성별만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의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두 번째는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라는 건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자, 벗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벗다라는 단어는 어떤 몸에 착용했던 어떤 것을 이렇게 떨쳐버리다 이런 뜻이죠. 몸에 착용했던 것을 떼어내다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때 어떤 것을 착용했다가 떼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반의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벗은 게 옷이라면 이 옷을 벗다의 반의어는 뭐가 돼요? 입다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떼어낸 것이 모자였다면 자, 모자를 벗다의 반의어는 뭐가 되죠?
모자를 쓰다가 되겠네. 자, 이 사람이 벗은 게 시계였다면 시계를 벗다의 반의어는 시계를 차다가 되겠네. 그렇게 한 단어라도 여러 개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때는 반의어도 여러 가지다. 자,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 거. 아까 봤던 다이어잖아, 그치? 다이어는 한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 있어. 근데 그 뜻끼리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랬어요.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의미로 확장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 다이어일 때는 반의어도 여러 가지다, 많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니까 서다라는 다이어가 나옵니다. 자, 서다는요, 여러 가지를 서다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전에서 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되겠지.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은 자리에서 일어서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뭔가가 기계 따위가 멈추다 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뭐 체면이 서다 이런 뜻이 있네 등등. 우리 세 개만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이어들은요, 반의어도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다 라는 뜻의 반의어는 뭐가 돼요? 앉다가 되겠네. 시계 따위가 멈추다의 반의어는 시계가 가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체면이 서다의 반의어는 체면이 깎이다가 되겠네. 아, 똑같은 다 서다인데 이 뜻에 따라서 반의어도 달라지는구나. 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상하관계라는 게 있네요. 자, 마지막 상하관계. 상하라는 건 위, 하라는 거는 위와 아래라는 뜻이죠. 그쵸? 읽어보면은 두 개의 단어 중에 먼저 두 개의 단어가 있구나. A라는 단어, B라는 단어가 있다. 자, 이 중에서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B라는 단어의 의미가 A라는 단어에 포함된다. 자, 이럴 때를 서로 상하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고 하고, 자, 위에 있다라고 해서 상의어라고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포함되는 단어를 밑에 있다 해서 하의어라고 합니다. 자, 윗단계와 아랫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자, 보면은 두 단어 중에 한 단어의 의미가, 즉 하의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 상의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바로 상하관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시를 보니까 생물, 식물, 꽃, 장미.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런 예시들이 있다 했을 때 생물과 식물 먼저 볼게. 자, 식물이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쵸? 우리 생물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식물만을 꼽았으니까 요런 수식이 나오는구나. 얘가 바로 상의어고 얘가 바로 하의어가 되는구나.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것은 지금 하이어잖아. 근데 언제나 얘가 하이어일까? 이렇게 봐봐. 이번에는 식물과 꽃을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식물이 상이어가 되고 꽃이 하이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어떨 때는 상이어고 어떨 때는 하이어구나.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죠. 얘는 상대적이다. 비교 대상에 따라서 얘가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이어들은 하이어보다 좀 더 큰 범위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더 비교적, 더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포괄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존재를. 그러니까 이 상이어는 이 하이어를 품어주기 때문에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하이어는 어떻겠어요?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더 구체적이야. 봐봐. 생물보다 식물이 더 구체적이잖아. 그치? 생물은 생물인데 어떤 생물?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식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더 구체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하관계다라는 겁니다. 쉽죠?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이론은 끝났고 지금 하나만 더 볼 건데 우리 날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72쪽으로 다시 옆 페이지로 가가지고 날개 부분 있지? 뿌리 깊은 개념. 자, 거기에서 몇 개만 더 볼게. 여기 보니까 위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얘네는 그냥 지나가고요. 밑에 보세요. 관용적 표현. 관용 표현. 자, 이거 볼게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관용적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습관적.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거. 이런 것들을 관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애들은 그 나라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게 있냐면 관용 표현에는 두 가지. 관용어랑 속담이란 게 있네. 속담은 우리 잘 알잖아, 그치? 얘는 그냥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면 뭐 3살 버른 80까지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속담들 잘 알죠. 근데 관용어 한번 볼게요. 관용어라는 것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A 플러스 B는 C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뭐냐? A와 B가 합쳐지면 AB가 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C라는 새로운 놈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 여기 예시를 보니까 미역국을 먹다. 자, 우리 미역국을 먹다라는 거 A가 미역국이야. B가 먹다야. 아, A랑 B랑 미역국과 먹다가 만나면 당연히 이 음식 미역국 후루룩 맛있게 먹는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라면 나 오늘 미역국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외국 사람이 맛있었겠다 하겠지.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어때? 아, 시험에서 떨어졌구나. 어떻게 토닥토닥 할 거 아니야, 그치? 미역국을 먹다 라는 게 합쳐지면은 우리는 시험에 낙방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용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손이라는 것과 크다라는 것이 만났다. 그러면 진짜 손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아니지. 우리 음식 같은 거 할 때 손이 크다라고 하면은 씀씀이가 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왜냐? 오랫동안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썼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관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속어와 은어. 자, 이거 볼게요. 속어라는 것은 비속어 욕 같은 거야. 저급하고 좀 상스러운 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뭐 삥땅치다 이런 거. 돈을 횡령하다 라는 뜻의 삥땅치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거 뭐라 그래?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은 왜 웃어 하지 않고 왜 쪼개냐 라고 하잖아요. 쪼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널리 쓰이긴 해. 하지만 정통 어법은 아니죠. 자, 이런 애들을 좀 상스러운 애들을 속어, 비속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은어라는 건 뭐냐면은 숨을 은자예요. 숨을 은자. 우리 이게 숨을 은자 이거 고전시가 할 때 많이 나왔는데 뭐 어디에 나왔냐면은 선비들이 자연에 은거한다 그랬잖아. 자, 은거라는 건 숨을 은자야. 숨어서 거주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숨어서 거주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뭐 나 자연에서 살래, 청산에 살리라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이때 은자야. 자, 숨어서 쓴다라는 말은 어떠한 집단에서 그 그룹에서 지들만 쓰려고 남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만들어진 단어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짭새 알지? 경찰, 형사 이런 것들 옛날에 깡패 집단에서 쓰던 말인데 뭐 지금은 다 퍼져서 다들 짭새라고 하면 알지만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범죄 집단에서 쓰였다. 그 다음에 짬밥이지. 짬밥은 군대에서 쓰인 건데 너 짬밥 좀 되냐? 라고 하면은 네가 그 집단에서 연륜이 좀 있냐? 아니면 뭐 경력이 좀 있냐? 이런 얘기잖아. 원래 지금도 이렇게 다들 쓰지만은 원래 시작할 때는 이 집단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쓰려고 만든 말이었단 말이야. 자, 이런 애들을 은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73페이지에 역시 여기 날개 부분 한번 보세요. 아까 이거 반어 관계 할 때 했어야 됐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73페이지에 보면은 뿌리 깊은 개념 날개 부분에서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른 종류, 반의 관계의 종류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보고 지나갈게요.
자, 세 개가 있는데요. 얘네는 지금 날개로 나온 만큼 딸딸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가서 75페이지에 가서 나중에 문제 풀 때 4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에 얘네가 나와. 상보 반이어, 등급 반이어, 그냥 방향 반이어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보기에 보다시피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짜잘한 것들은 막 딸딸 외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대하진 않아. 출제자들이. 여기 보면 보기에 다 제시를 해줍니다. 자, 제시를 해주고 그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찾아라 이래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아예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기억하고 가는 게 낫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단어도 어렵기 때문에 단어 쌤이랑 같이 봐야 돼. 그치? 자, 맨 처음에는 상보반이어라는 게 있어. 상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자, 상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니까 흑백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거야. 자, 상보 반이어는 밑에 읽어보면은 한 영역 안에서 중간이 없대. 중간 없이 상호 배타적이다. 자, 배타적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것들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걸 얘기해. 배타적이다. 자,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가 있는 반이어다. 얘네들은 동시부정이 불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밑에 예시를 보니까 남자 대 여자. 반이어는 반이어인데 남자 아니면 무조건 여자잖아. 그치? 나 남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여자야. 나 여자 아니야 얘기하면 무조건 남자야. 다른 선택지는 없단 말이야. 그치? 중간 항이 없어요. 이런 애들을 상보반이어다. 이런 특징을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도다. 나 살아있는 거 아니면 무조건 죽은 거잖아. 죽어있는 거 아니면 무조건 산 거지. 다른 선택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보적이다. 그 다음에 참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 아니면 무조건 참이야. 자, 이런 애들을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시부정이 안 돼요.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 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세요. 동시부정을 한번 해보자. 난 남자도 아니고 난 여자도 아니야. 어때? 뭐란 말이야. 그치? 우리 생물학적인 성은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 동시부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은 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동시부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급반이어라는 건데요. 우리 상보반이어는 중간이 없었지. 얘는 중간이 있어. 중간항이 있는 반이어. 동시부정이 가능하다 그래요. 자, 중간항이 있고요. 동시부정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부자와 거지예요. 부자와 거지. 자, 부자 아니면 거지예요? 아니지. 중간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 나 부자 아니야. 그럼 너 거지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중간항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길다와 짧다 보세요. 긴 거 아니면 무조건 짧은 거예요? 아니죠. 크다와 작다도 마찬가지지. 큰 거 아니면 무조건 작은 거 아니잖아. 중간항. 보통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동시부정이 가능해. 자, 어떻게? 난 부자도 아니고 난 거지도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시부정이 가능해. 나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여. 나는 중간이여. 가능하지. 자, 이런 애들을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부자, 보통, 거지, 부자, 중산층, 거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해서 등급반이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방향반이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자, 방향성인데 단 반이어니까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지. 방향성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반이어.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러는데 위와 아래를 보면은 방향성 반대잖아. 가능하네. 그 다음에 현과 아우를 보세요. 방향성, 그쵸? 반대, 가능하죠. 자, 이런 애들을 반이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